파트인데 바뀌었죠? 유리식 파트로 넘어왔는데 유리함수를 하기 위해서 유리식을 간단하게 좀 알 필요가 있고 여기 있는 내용을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필요한 내용만 할 텐데 유리식을 이해하려면 유리식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유리식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다항식, 다항식, 나머지 하나는 분수식. 다항식은 앞에 다 배운 겁니다. 1차식, 2차식, 3차식. 그런 걸 빼고 분수 형태로 표현된 식을 지금 우리는 이쪽 파트에서 배우는 거죠. 그럼 분수식은 어떤 게 분수식입니까? 그러면 분모와 분자가 다항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수 형태를 말하고 약분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분수식이 아니에요. 이건 분수식이 아닙니다. 분수 형태로 써졌다고 해서 다 분수식은 아니야. 이건 약분이 되잖아, 위아래. 약분을 하면 x라는 1차 다항식이 남습니다. 얘는 그래서 분수식이 아니에요. 결론은 분모에 끝끝내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x값이 남아있어야 이게 분수식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걸 공부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럼 밑에 얘가 나와 있어요. x분의 1. 이거는 분수식이 맞아요. 근데 2분의 x제곱 플러스 1은 분수식이 아니고 이건 다항식입니다. 그러면 쟤는 이렇게 정리되거든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2차 다항식으로 정리된다는 얘기지. 이런 것도 분수식입니다. 얘는 이제 다항식이겠죠. x-1은 1차 다항식.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유리식의 성질은 별건 없습니다. 그냥 저렇게 분수식 나오면 분모와 분자의 적당한 어떤 관계식을 곱해도 원래 분수식과 동일하다는 거고 나누어도 동일하되 이 나누는 c가 뭐가 아니어야 됩니까?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나눠도 상관은 없고 분모를 하나로 모으는 행동을 통분이라 부르죠. 이런 것들은 통분할 때 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제 숫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다른 분모를 통분할 때는 여기 있는 분모에는 반대쪽 분모를 곱해줘야 되고 이쪽에 있는 분모에는 반대쪽의 분모인 2를 곱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통분하잖아. 마찬가지예요. 얘도 x분의 1과 만약에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두 개의 분수식을 통분하시오. 그러면 x분의 1과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 얘를 통분하시오. 그러면 이쪽 분모에는 반대쪽에 있는 분모가 필요합니다. x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되고 그 분자 똑같이 x 플러스 1을 곱해야 되고 이쪽에는 반대쪽에 있는 분모인 x를 곱해야 되고 그 분자도 x를 곱해야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건 뭐 분배할 필요는 없이 x 곱하기 x 플러스 1로 통분이 된 상태고 둘을 덧셈하게 되면 앞쪽에 있는 분자는 x 플러스 1 플러스 뒤쪽에 있는 분자는 x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통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필요하면 약분 같은 거 가능하다는 뜻이죠. 밑에 있는 것들은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으면 약분 가능한 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분수는 약분하는 게 기본이에요. 어떻게 약분이 되냐면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 분자인 x 플러스 1이 쓰다 보니까 분자 x 플러스 1은 1에 곱해져 있다고 본다면 분모인 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에 곱해져 있으니까 같이 곱해지는 수나 문자 혹은 관계식은 이렇게 약분시켜서 지워버립니다. 그럼 남은 건 x 마이너스 1분의 1이 이렇게 남겠죠. 이렇게 필요하면 약분 혹은 통분 이런 걸 잘 거쳐서 유리식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통분하시오 뭐 이런 것들 한 번만 해봅시다. (559) 통분하시오. 통분하라면 같은 분모로 만들라는 얘기죠. 얘는 x 플러스 1이 보이고요. x 플러스 2가 보이는데 오른쪽에 있는 분모 중에 없는 게 x 플러스 3이 안 보이죠. x 플러스 3을 곱합니다. 그럼 분자에 x 마이너스 2에다가 분모에 곱했던 x 플러스 3을 같이 곱합니다. 이렇게. 그럼 얘도 통분해야 되는데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3이 있는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분모 중에 안 보이는 분모가 x 플러스 1이니까 이쪽에도 x 플러스 1을 곱해요. 그럼 분자인 x 마이너스 4에다가 똑같이 x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분모는 이걸로 통분이 됐겠죠? 이 가로 3개. 얘도 이 가로 3개로 통분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분자만 정리하면 돼요. 얘를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얘를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뭐 이런 식으로 통분이 된다는 뜻이겠죠. 약분하시오. 그럼 약분하려면 기본적으로 고배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전개되는 다항식을 고배 형태로 바꿔야 위아래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고배 형태로 바꿔라는 건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죠. 위 거는 분항하나 x-1과 x 플러스 1의 곱을 인수분해 될 테고 밑에 있는 거는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이냐면 얘를 전개하면 정확히 얘가 나오죠. x 플러스 1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분모값이 나와요. 그리고 보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은 필요에 따라서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고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이렇게 약분하기 위함이죠. 남은 건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고 절대로 이렇게 약분하는 거 아닙니다. 약분은 곱의 개념이지 이렇게 더하기 빼기 되는 걸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약분하는 방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정답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약분까지 잠깐 봐주셨고요. 유리식 계산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한 것들이니까 뭐 아까 이거 통분한 대로 더하기 하는 거 빼기 하는 거 통분이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좀 해보도록 아까 잠깐 간단한 것들을 보여드렸으니까 좀 해보도록 하시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런 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가벼운 통분.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것도 그냥 무턱대고 분수와 분수의 뺄셈이니까 기본적으로 분수를 붙여서 통분시키라는 얘기인데 통분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거는 약분입니다. 약분하면 최대한 분수가 단순해지기 때문에 약분을 해놓고 통분하는 게 이왕이면 우리한테는 유리하겠죠. 그치 윤지야? 집중하고 있지? 그럼 이거 위아래 약분이 돼요.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고 분자는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x 이렇게 약분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 아셨죠? 저렇게 약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해. 2 플러스 3분의 4 이거 원래 5분의 4잖아. 5분의 4는 약분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약분하겠다는 것은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이걸 이렇게 약분하는 거와 마찬가지야. 얘 1, 얘 2 그럼 이 정답은 1과 3을 더한 4분의 2야? 약분하면 2분의 1이네? 답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고배 개념을 약분하는 거지 더하기 빼기를 돼 있는 걸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나씩 약분하는 방식은 없다고 했으니까 절대 이렇게 약분하시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의 곱이고 얘는 x 플러스 2와 1의 곱이니까 같이 곱해지는 수나 문자식은 약분하는 거죠. 이거 통째로 다 약분이 되면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남고 얘는 x 플러스 3분의 x가 남아서 이제 여기서 통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통분이 별거 없습니다. 얘는 분모 x 마이너스 2의 반대쪽 분모인 x 플러스 3을 곱하면 되는 거고 빼기 이쪽은 분모 x 플러스 3의 반대쪽에 있는 분모인 x 마이너스 1을 곱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1에다가 분모의 x 플러스 3이 곱해지고 여기는 분자 x에 분모에 곱했던 x 마이너스가 곱해지는 거고 그럼 분모는 그냥 놔두세요. 괜히 분비하지 마시고 문제가 굳이 분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통분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는 거야. 이쪽 분자 x 플러스 3 이쪽 분자 마이너스를 분비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마이너스를 분비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x를 분비하게 되면 플러스 2x가 돼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한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근데 혹시 얘가 인수분해 돼서 다시 얘랑 약분이 되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지요. 네,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네,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 안 풀어도 되는 거예요? 네, 굳이 문제에서 원하지 않으면 안 푸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 객관식 문제인데 이렇게 안 돼 있어. 그럼 풀면 되는 거고 뭐 주관식이나 서술형일 때는 뭐 이거 안 푼다고 해도 전혀 뭐 감점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셈 나눗셈이니까 나눗셈 나오면 뭐라 배웠어요? 곱하기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수의 역수를 취하잖아. 그렇지 않니? 그렇게 쓰면 돼. 6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걸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수의 역수를 취한다고 위아래를 뒤집는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분의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근데 설마 이걸 생각해봐. 이걸 이제 분수끼리 곱셈하래. 그럼 분수끼리 곱셈할 때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죠.
위아래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약분, 내분, 약분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곱하기는 너무 복잡하잖아. 아무래도 적당히 인수분해 한 다음에 약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분자 분모를 인수분해 봅시다. 얘는 인수분해 보면 x-3,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고 얘는 인수분해 하면 여기가 3x, 얘 2x, 여기 2, 여기 1, 둘 다 플러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4x, 이렇게 하면 3x, 둘을 더하면 7x. 딱 맞으니까 저 상태로 인수분해. 3x 플러스 2와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의 곱의 인수분해. 곱셈, 이쪽 인수분해. 여기는 3x, 여기 x, 이쪽에 2, 이쪽에 2.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x, 마이너스 4x. 3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분모를, 근데 이거는 분모 앞에 보기 안 좋잖아? 뺍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고 얘는 좀 비교적 가벼운 인수분해니까 마이너스 붙인 상태에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자, 남은 건 이제 적당하게 위아래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약분할 게 있으면 약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위아래 약분할 건 안 보여요. 얘도 위아래 약분할 거는 안 보입니다. 그럼 대각선 방향으로 여기 있는 x-3과 여기 있는 x-3은 지워지고요. 여기는 3x 플러스 2랑 여기는 3x 플러스 2가 이렇게 지워지네요. 괜찮습니까? 또 지워지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남은 거 붙이면 돼요. 그럼 남아있는 거는 여기 있는 분모와 여기 있는 분모를 곱하라는 얘기인데 여기 음수가 있네? 그럼 이 음수는 대표적으로 분수 앞에 이렇게 빼주는 게 보기 좋잖아. 괜히 분모 분자 어느 한 군데 남기는 것보다는 대표적 부호로 앞으로 빼주는 게 낫고 분모는 2x 플러스 1 집중해 잘 들어. x-1의 곱이고 분자는 얘랑 얘가 나왔죠. 그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의 곱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더 이상 약분 안 되니까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아까 똑같아요. 분배됩니까? 뭐 객관식 보기 봤더니 분배를 해놨네? 그럼 분배를 하면 되고 굳이 분배하지 않았으면 너도 뭐 분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써도 되고 필요하면 분배하셔서 뭐 정리하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려울 게 전혀 없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그냥 분수의 덧셈 뺄셈에 문자식이 들어가니까 복잡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 실제로 약간 복잡하게도 해. 저렇게 약분도 해야 되고 인수분해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를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교과 자체에 이쪽 페이지가 거의 없어서 여기는 건너뛸 테니까 혹시라도 얘랑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는 교과서 문제가 있으면 그건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굳이 교과서 원래 유리식 파트 자체가 학교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옵니다. 나와야 아주 기본적인 계산형 문제 누구나 다 주는 뭐 2점짜리, 3점짜리 이런 문제뿐 아니라 빼고는 거의 복잡한 형태는 유리식을 내지 않고 실제 단어는 유리 함수부터 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유리 함수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분수식을 못 다루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분수식을 다뤄야 되니까 앞쪽에 유리식을 먼저 가르치는데 유리식을 가르쳤다 보니까 기본적인 연산법 정도는 하라고 이 정도를 하는 거지 이게 유리식이 주 포인트가 아닌 단원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쪽 페이지는 생략할 때고 뒤에는 연습 문제 풀 때도 여기에 관련된 내용 있죠? 그쪽은 이제 빼고 과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유리함수를 합시다. 여기가 선생님은 이쪽 단원이 어려운 단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매번 학생들은 이쪽 단원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잘 안 다루는 분수식에 대한 함수를 묻기 때문인 거고 두 번째는 이 그래프가 조금 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뭐 직선 1차 함수, 포물선 2차 함수 이런 것보다 좀 더 그래프가 복잡해 보입니다. 그리고 배우시겠지만 점근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대칭성, 뭐 점근선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불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일일이 기억하고 익히고 문제 적용하고 하려다 보니까 매번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단편적인 것도 잘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복합적인 내용들을 이제 숙지를 하라니까 잘 안 되는 거겠죠.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자꾸 그려보시고 분수식 바꿔보시고 그림을 그리면서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시다 보면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단원인데 게으르면 함수는 원래 못하는 거니까요. 그림 그리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해야 될 게 유리함수를 다룰 건데 유리함수는 아까 말했지만
두 가지 함수예요. 분수함수와 다항함수. 근데 우리는 분수함수 위주로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분수식을 가지고 있는 함수, 분수함수. 이게 분수식이잖아요. 아까 말한 유리식 중에 분수식. 거기다 y를 대응시키면 분수함수. 다 분수함수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유리함수죠. 유리함수인데 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분수함수, 얘는 다항함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쪽에 있는 분수함수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려면 함수를 배우기 때문에 당연히 뭘 붙어야 되냐면 그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기본형을 먼저 익힙니다. 분수함수의 기본형. 이거는 근데 물론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 함수 처음 배울 때 정비례 반비례라는 걸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정비례 반비례. 정비례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반비례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 쌍곡선.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거든? 중1 때. 언제인지 기억도 잘 안 나죠, 중1이면. 니네도 중1 때가 있었는데. 자, 기본형 합니다. 기본형은 이 모양입니다. y는 함수니까요. x분의 k. 책에서는 뭐 a 이렇게 써져 있을 텐데 k든 a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꼴, 이게 기본형이에요. 그럼 이 기본형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그래프를 그릴 때 정의역 범위, x의 범위는 다 집어넣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x는 뭐일 수 없죠? 0일 수 없죠. 분모가 0일 수는 없으니까. 항상 그래서 분수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분모가 0일 수 없으니 분모가 0이 된 x는 실제로 그래프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x는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x가 0이 아니다. 0이 될 수 없죠. 그리고 동시에 x가 0이 아니고 k도 0이 아닙니다. k가 0이 된다고 쳐봐. 그럼 y는 x분의 0. 그럼 결론은 분자가 0인 분수는 결과적으로 전체가 0이 되기 때문에 y는 0이면 상수함수인 x축이 돼요. x축은 분수함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k도 0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분자값이 분자인 k가 0이 아니므로 y도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수인데 분자가 0이 아니야. 그럼 그 분수는 0일 리 없죠. 결국은 셋 다 0이 아닌 거예요. x도 0이 아니고 k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닌 겁니다. 아셨죠? 두 번째, 저 그래프를 그려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그려져.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니까 사실 머릿속에 잘 떠올려야 된다. k가 만약 양수가 돼요. 그럼 그래프는 이쪽으로 그려지는 쌍곡선이 됩니다. 근데 이거 그림 잘 봐야 돼. 그림을 이렇게 꼬부리면 안 돼. 여 끝으로 꼬부리면 안 되고 이렇게 x축에 점점점점 여기는 이 y축에 점점점 붙어가고 x축에 점점점점 이렇게 붙어가는 꼴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갑자기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뭐 구부러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대칭 형태로 똑같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k가 0보다 클 때는 이쪽으로 1, 4와 3, 4를 지나며 1, 4 분면과 3, 4 분면을 지나며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그럼 오른쪽 x가 커질 때 아래로 y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감소함수의 형태를 떼요. 그러니까 분자값이 양수이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거 중학교 거 하고 있는 거다. 고등학교 거 하는 게 아니야. 고등학교 건 좀 따로 나와. 그래서 이번에는 k값이 양수인 걸 했으니까 k값이 음수인 걸 해봐야죠. k가 음수가 되면, 분자가 음수가 되면 이번에는 2, 4와 4, 4를 지나는 이런 쌍곡선의 모양이 나타나요. 곡선이 쌍으로 나오기 때문에 쌍곡선이라 불렀었죠. k가 음수일 때는 2, 4와 4, 4 분면을 지나며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갑니다. 오른쪽 위.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그래프는 증가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중1 때 배웠었어요. 그리고 더불어 여기다 뭐라 배웠냐면 k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고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y는 x분의 4의 그래프를 그리라면 얘보다 좀 더 옆으로 이제 퍼져서 이렇게 나간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쌍곡선이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원점이 좀 더 멀어지는, 원점에서 퍼지는 형태의 쌍곡선이 그려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이제 중학교 때 배웠는데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네요. 기억이 거의 안 나실 텐데 뭐 다시 공부할 수밖에 없죠. 뭐 안 나신다면 다시 공부해야죠. 이번 시험범위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기본적인 분수함수의 기본형은 저렇게 1, 4와 3, 4를 지나는 혹은 2, 4와 4, 4를 지나는 저렇게 쌍곡선의 그래프 대칭 형태로 그려지고 K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 그래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고등학교 와서 이제 추가로 배우는 게 있다는 얘기죠. 3번 추가적 내용. 중학교 때는 저 정도만 배우는데 고등학교 와서 추가로 배우는 내용은 이 그래프를 잘 보니까 첫 번째 K가 양수일 때 보세요. 잘 보니까 점점 그래프와 X축에 가까워지긴 해. 근데 이게 절대 X축과 만나지 않더라는 얘기야. X축과는 만나지 않아. 점점 그래프가 Y축에 가까워지지만 Y축과 만나지 않아. 왜 만나지 않느냐면 이 X축의 수학적 식은 Y는 0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위에 뭐라고 돼 있으면 Y는 0이 아니라고 했거든. Y는 0이 아니니까 절대 X축에 붙을 리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Y축의 수학적 식은 X는 0이잖아요. 근데 위에서 보면 분수식의 X는 0이 아니라고 했거든. 기본적으로 X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Y축에 절대 붙을 수 없다는 뜻이야. 그럼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이 선들을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 추가된 내용이니까 당연히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점근선, 점점 근, 이게 한자어인데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진 않는다는 뜻으로 점근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이 유리함수의 기본형은 점근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X축과 Y축이 점근선입니다. 각각. 그럼 X축, Y는 0. Y축, X는 0. 됐나요? 각각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면 이렇게 점근선의 방정식을 두 개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점근선들이 교점을 발생시킵니다. X축과 Y축이 만나는 교점은 당연히 원점입니다. 점근선의 교점이 어딥니까? 그러면 교점은 0,0이에요. 당연하죠? X가 0, Y가 0이니까 걔네들이 만나는 교점은 0,0이 점근선의 교점이 됩니다. 이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어떤 책에서는 대칭의 중심이란 말로도 쓰이기도 하니까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셨죠?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을 알면 여기다 는 x를 쓰게 되면 이렇게 점근선의 방정식 하나 나와요. 일단 는 y, 이거 y 좌표잖아. 는 y라고 쓰게 되면 점근선의 또 다른 방정식이 나옵니다. 점근선의 교점만 찾아내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저절로 구해졌다 봐도 무방합니다. 아셨어요? 서희 알겠니? 너 왜 덥다면서 모자를 왜 쓰고 있어? 좀 좋아요. 목이 너무 뒤로 땡겨요. 목이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덥지 임마. 이게 이래야 좀 정신이 돼. 자, 이게 추가된 내용 1번입니다. 추가된 내용 1번. 그럼 추가된 내용 2번. 이 분수함수는 대칭성을 갖습니다. 대칭성이요? 요거 이제 지울게요.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은 이제 간단한 것들이니까 좀 지우도록 할게요. 대칭성을 떼는데 어떤 대칭성을 떼냐면 잘 봐. 지금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기본형이죠?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각쌍곡선이에요. 원점을 지나지 않으면서 분자값이 양수이므로 이 그래프 1, 4와 3, 4를 지나는 이런 쌍곡선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되는 대칭 형태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대칭 형태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대칭 형태로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뭔가에 대한 대칭을 띠더라는 얘기지. 근데 그 뭔가가 첫 번째는 이거 대칭이에요. 이게 뭐죠? 원점 대칭. 근데 이거를 원점 대칭이라고 기억하는 것보다는 뒤에 어차피 배울 거니까 원점 대칭인 것보다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교점에 대한 대칭이라고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0,0이 아까 점근선이었죠? 0,0에 대한 대칭이 얘는 성립하더라라는 것과 두 번째, 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일자리 직선을 그려봅시다. 원점인 0,0을 지나면서 기울기 일자리 직선을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이 직선의 이름이 뭘까요? y는 x 아닙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니까 y는 x겠지. y는 x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 빨간색을 그려놓고 보니까 이 파란색인 유리함수가 이 빨간색인 점근선의 교점에 완벽히 대칭 관계야. 얘를 이 빨간색을 접는 선을 생각해봐. 이걸 접는 선을 생각해보면 왼쪽 위에 있는 그래프가 접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접으면 위쪽 올라와서 이 그래프 자체가 완벽하게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미술 시간에 배웠던 데칼코마 아니야? 그렇잖아. 이렇게 선 그어놓고 빡 찍어 넘기면 반대가 완벽히 서로 대칭 관계로 찍히듯이 그런 관계로 찍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아까 말했듯이 y는 x라고 기억하는 것보다는 어려워도 이해하기 어렵고 기억하기 어렵지만 y는 x라고 외우는 것보다는 뭐라고 외우는 게 더 중요하냐면 얘처럼 원점 대칭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이라고 외우는 게 더 유리하고 y는 x 대칭 관계입니다 라고 해서 식을 그려요. 식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걸 기억하는 게 더 나아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 1인 직선에 대한 대칭이 성립해요. 그게 얘인 거야. y는 x.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 1인 직선. 그럼 똑같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어요. 그 직선이 뭐죠? y는 마이너스 x입니다. y는 마이너스 x. 원점을 지나며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요? 이 직선에 대하여 이 파란색 그래프는 하늘색 그래프는 정확하게 대칭 관계예요. 얘를 접는 선을 생각해봐. 이쪽을 빡 접어 넘기면 여기 찍힐 테고 얘를 빡 넘기면 일로 찍히겠죠. 대칭 관계라는 얘기예요. 이 선에 대한 대칭. 지금처럼 이 세 가지에 대한 대칭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필기하세요. 자, 기억하셔야 될 내용 위주로 정리해 봅시다. 일단 이 분수함수의 기본적인 형태 그래프는 익혀두셔야 됩니다.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은 알아야 이 다음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추가된 내용,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것. 지금은 기본형일 때는 X축, Y축,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0, Y는 0. 그들이 만나는 교점, 그를 보통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부르는데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유리함수는 이 점부터 시작입니다. 점근선의 교점을 찾고 그 점근선의 교점에 는 X 쓰면 이게 점근선의 하나의 방정식, 는 Y 쓰게 되면 점근선의 또 다른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세 가지 대칭성을 띠게 되는데 일단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 일자리 직선에 대한 대칭,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 직선에 대한 대칭 형태로 세 가지 대칭 형태를 띠게 된다.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이거 뭐 골라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다항함수 고르시오, 뭐 분수함수 고르시오 이런 거는 이 정도는 여러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이니까 기억은 분수함수죠. 니은은 분모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다항함수예요. 디귿은 원래 기본적으로 분수식이 아니니까 다항함수고 리을은 분모에 있는 x가 안 지워지기 때문에 분수함수. 미음도 분모에 있는 x를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얘도 분수함수. 말을 잘못했나요? 기억 분수함수, 니은 다항함수, 디귿 다항함수, 리을 분수함수, 미은 분수함수, 비읍 다항함수.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입니다. 좀 전에 배웠던 기본형 자체만 가지고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제는 평행이동을 해서 표준형을 만듭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형 배우려 하면 그 다음은 당연히 표준형을 배웁니다.
그냥 말을 표준형으로 쓰는 것 뿐이지 기본형을 평이동한 겁니다. 그럼 y는 x분의 k라는 분수함수의 기본형을 x축으로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이번 여러분 시험범위 있었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x 대신에 x-p, y 대신에 y-q를 대입해서 저걸 정리하게 되면 y는 x-p분의 k 플러스 q 이런 꼴로 나타나겠지. 이 꼴을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바뀐 거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잘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너무 문자식으로 쓰게 되면 오히려 헷갈리니까 얘는 간단한 예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했다 칩시다.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1,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이 식을 y로 정리하게 되면 y는 여기 있는 분모인 x가 x 플러스 1로 바뀌고 분자인 2는 안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y 대신에 y-3에 마이너스 3이 이항하면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이게 표준형이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나는 이 표준형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릴 수 있어야 돼. 원래는 x축과 y축이 점근선이었는데 이제는 걔가 점근선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x는 0이 점근선이었는데 x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으니까 x-1이 점근선이 됩니다. x-1,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이면 한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x는 마이너스 1. 그다음에 y축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원래 y는 0이 점근선이었는데 y축으로 3만큼 위로 올라갔으니까 y는 3이 점근선이 됩니다. y는 3. 뭐 이 정도? 잘 봐. 얘네가 점근선이야. 잘 보라고. 얘네가 점근선이야. 그럼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이 있죠. 여기. 이게 아까 말했던 가장 중요한 점근선의 교점. x값 마이너스 1과 y값 3이 만나는 교점이니까 마이너스 1,3이에요. 이 점이 점근선의 교점이며 분자값이 0보다 큰 양수값이기 때문에 그리는 방향은 똑같이 1, 4와 3, 4 방향이야. 단 아까처럼 x축, y축 기준으로 1, 4와 3, 4가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점선 있죠. 점근선의 교점을 통해서 이 위치를 기준으로 1, 4와 3, 4 방향이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점점점 붙어가지 만나면 안 됩니다. 대칭 관계로 해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조사하는 거죠. 그래프 자체는 잘 보시면 첫 번째 이 그래프는 정의역 범위가 다 그려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x의 범위는 분모가 0일 수 없으니 x값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x 마이너스 1만 빼면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게 x의 정의역 범위가 되고 그럼 치역의 범위 y값 범위를 말하죠. y값 범위는 y값도 다 같습니다. 위로 쭉 무한히 뽑고 아래로 쭉 무한히 뽑는데 이 값만 못 가죠. y값 3을 못 가지죠. 그래서 치역의 범위는 y가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돼요.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질이고 두 번째 아까 말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프를 보니까 오른쪽 아래로 가죠. 오른쪽 아래로 간다. 따라서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그래프는 감소함수의 형태가 됩니다. 됐고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이제 중학교 때가 아닌 고등학교 때 추가로 배웠던 내용. 추가로 배운 내용. 점근선의 교점이 어딥니까?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은 쟤입니다. 마이너스 1,3이 점근선의 교점이므로 따라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그러면 이 점근선의 교점 x 앞에다가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점근선에 이게 나와요. 이거. 첫 번째 아까 말했던 이 그래프 있죠. 저 직선. 점근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점근선의 y좌표 3에다가 y는 하고 쓰시면 됩니다. 이러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돼요. y는 3. 얘를 말해요. y는 3. 여기 점점점 가까이 가지만 만나진 않잖아.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면 점근선의 방정식 금방 찾아집니다. 네 번째. 중학교 때 안 배웠던 고등학교 때 추가된 내용. 이제 대칭성. 얘는 뭐에 대한 대칭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마이너스 1,3에 대한 대칭. 알겠니? 잘 들어. 이거 시험에 나와. 대충 들으면 안 돼. 두 번째, 아까 뭐라고 썼냐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1인 직선에 대한 대칭이라고 그랬죠. 이 식을 써야 돼요. 이건 우리가 직선할 때 배웠잖아. y에서 지나는 y, 여기다 쓸까요?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1,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걔를 정리하면 y는 x 플러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되니까 플러스 4. 여기에 대한 대칭, 여기에 대한 대칭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대한 또 대칭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럼 똑같이 y에서 y좌표 빼주고 x에서 x좌표 빼준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1을 적용하면 돼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에 대한 대칭. 이게 세 가지 대칭성이다. 그 대칭성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란 얘기죠. 이 점에 대한 대칭,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며 기울기 1짜리 직선에 대한 대칭. 이 점을 지나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에 대한 대칭. 이렇게 성립한다고. 이해됐니? 무슨 말 이해됐어요? 됐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얘야. 점근선의 교점을 잘 찾을 수 있느냐. 봐봐.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 계속 나온다고.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게 유리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그럼 선생님 만약에 저희가 이게 평행이동 된 거, 이렇게 평행이동 됐으니까 원래 점근선이 0,0이었던 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하면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3이라는 건 알겠는데, 만약 저희가 평행이동 거리를 모르고 이 식만 봤을 때, 이 식을 보고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3을 어떻게 빨리 찾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분모가 0일 수 없잖아요? 분모가 0일 수 없잖아.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게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라는 얘기야. 분모 0일 수 없으니까 그 점은 지나지 않겠지. 그럼 걔가 점근선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위치, 분모가 0이 되는 x값, 그게 점근선의 x좌표. 그리고 그 분수식 뒤에 붙어있는 상수값을 그대로 갖다 쓰면 점근선의 y좌표가 나옵니다. 아셨습니까? 자, 연습해보자. 아이고. 연습해보자. 위로 올라와서. y는 x 마이너스로 가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3 플러스 2 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파악하시고 그러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제일 먼저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부터 찾아야 된다고? 점근선의 교점보다 찾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있으니까. 그럼 점근선의 교점 찾는 방법. 분모가 0일 수 없을 테니까 분모가 0이 된 x값이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 그리고 뒤에 분수식 뒤에 붙어있는 이 상수값. 점근선의 y좌표. 이제 그림을 그린다. x축, y축, 원점. 우리는 어딜 그려야 되냐면 얘를 그리는 거야. 점근선의 방정식을 쓰라면 두 가지 나오죠. 여기다 x는 쓰면 돼. x는 1. 여기다 y는 쓰면 돼. y는 2.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들이야. 걔를 그려. x는 1이면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한 칸 가 있는 y축 평행한 직선. 이거. y는 2면 원점을 기준으로 위로 두 칸 가 있는 x축 평행한 직선. 이렇게 된 거야. 됐지? 그럼 만나는 교점이 여기 있잖아. 이 점의 좌표가 1,2. 이게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 됐어요? 그 다음은 그림을 그리려면 이제 방향을 설정해야 돼. 이쪽에 그려질지 아니면 이쪽에 그려질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쌍곡선이니까 한쪽에만 그려지잖아. 양쪽으로 그려져. 그건 누굴 보고 판단하냐면 얘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분자값에 마이너스 3이 있잖아요. 음수네? 음수면 2, 4와 4, 4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갈 테고 대칭관계로 이쪽으로 대략 대칭관계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중요한 거 위주로 쓸게요. 두 번째, 어떤 대칭성을 띱니까? 그러면 말했잖아요. 1,2에 대한 대칭. 그리고 1,2를 지나면서 기울기 1짜리 직선에 대한 대칭. 1,2를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대한 대칭. 이해됩니까? 됐죠?
그래서 이 점을 지나며 이 점에 대한 대칭, 이 점을 지나며 기울기 1짜리 직선에 대한 대칭, 이 점을 지나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에 대한 직선이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라고. 그 정의역 범위는 어디예요? 아까 말한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그 다음 치역의 범위는 분자가 0이 될 수 없잖아. 그렇지? 이 분수가 0이 될 수 없지. 그러니까 이 분수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점근선의 y좌표인 이 y값은 여기는 2를 절대 가질 수 없을 테니까 y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결론은 점근선의 x좌표, 점근선의 y좌표가 아닌 것만 지나가면 정의역, 치역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이 표준형도 딱히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뭐 하시냐면 602번과 603번의 그래프를 지금 그려봐. 지금 일반형입니다. 가장 유형이 많은 형태를 말하겠죠. 이런 모양이에요. y는 x-p분의 k 플러스 q. 얘는 표준형이지. 가장 사이즈가 잘 우리가 그림 그리기 편하고 뭔가 규격에 잘 맞춰져 있는 모양이라면 이거를 분수를 사실 누가 이렇게 떨어뜨려 넣어서 분수를 표현하진 않아요. 가장 일반적인 모양은 분수를 아까 배운 것처럼 통분하잖아. 이걸 통분해 놓은 상태의 모양을 쓰게 되면 y는 분모가 x에 대한 1차식, 분자도 x에 대한 1차식 이렇게 표현됩니다. 통분하게 되면. 이게 일반형입니다. 가장 많은 꼴. 간단히 봅시다. y는 x-1분의 2 더하기 3. 자, 이러한 분수함수가 있어요. 얘를 통분하게 되면 일반형이 나와요. 지금 표준형이잖아? 통분하면 x-1분의 2 더하기 이게 3이라는 식이 x- 통분이 되려면 분모의 x- 원래 이게 분모 1이 생략되어 있잖아. 1. 근데 분모 x-를 통분해야 되니까 여기다 x-를 곱해. 그럼 분자도 x- 곱하겠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붙여보면 분모는 x-1, 분자는 3x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통분된다는 얘기지. 이게 일반형이야. 이해됐니? 그럼 거꾸로 이제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잖아. 시험은 거꾸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y는 x-1분의 3x-1 이렇게 나왔다 치자. 저 그래프를 그리고 저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파악하시고 그러면 아까 기본형이나 표준형은 늘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들이 잘 뽑힐 수 있도록 식이 만들어져 있다고. 근데 저렇게 통분시켜서 하나의 분수를 이렇게 뭉크뜨려 놓으면 이게 도대체 어디가 점근선의 교점이면 어디다가 점근선을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쌍곡선을 그려야 될지가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뭐 해냐면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여기서 잘 봐라. 잘 봐. 다 칠판 봐.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식이야. 분모와 방식은 두 가지인데 분모와 똑같은 분자를 일단은 둡니다. 대신에 이게 그냥 x가 아니고 3x이기 때문에 여기다 3배를 해야 돼. 근데 분모와 똑같은 거를 뒀기 때문에 그 전체 가로치고 3배를 한 다음에 이제 숫자를 짜맞춰야 돼요. 분배하면 3x는 나오는데 분배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죠? 마이너스 1이 안 나오기 때문에 뒤에다가 마이너스를 맞추기 위해서 플러스 1을 붙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분수로 찢어요. 이렇게 하나의 분수랑 이렇게 하나의 분수를 찢는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거는 약분이 되고 뒤에 있는 건 약분이 안 돼요. 그럼 쓸 때는 약분이 안 되는 걸 먼저 쓰는 게 유리합니다. 쓰시고 이렇게 약분하다 보면 x-1, x- 약분되고 더하기 3만 남겠죠.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고 나면 아까 배운 것처럼 하면 돼. 분수함수 분모가 0이 되는 x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1, 그때 분자값 1이 되면 분수값은 3이나 이 분수는 3을 못 가지니까 1,3이 점근선의 교점이 된다. 그 그림을 그려요. 원점 1,3 1, x는 1, y는 3. y는 3. 위로 3칸. y는 3. 만나는 교점이 여기. 이 교점을 기준으로 분자값이 양수죠? 1사와 3사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더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정도는 이제 스킬로 배워야 돼. 이쪽은 그냥 편하게 그리면 되는데 막힐 게 없으니까 막 그리면 되는데 이쪽은 이렇게 그리느냐
아니면 이렇게 그리냐에 따라서 지나는 사분면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위쪽을 지나게 되면 여기 3, 4분면 안 지나가요. 그럼 아래쪽을 지나게 되면 이렇게 3, 4분면 지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그릴지를 잘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처럼 좀 미세하게 처음에 배울 때는 대충 배우지만 이제 좀 더 제대로 배우려면 좀 더 미세하게 어느 사분면을 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려면 Y축 어디를 지나는지 찾는 게 중요합니다. Y축 위를 지난다는 뜻은 Y축과의 교점인 Y절편을 찾겠다는 뜻이고 Y절편을 찾겠다는 뜻은 뭐가 0일 때? X가 0일 때겠죠. X가 0일 때 Y값을 찾으면 그 Y값의 위치를 가지고 어디를 지나는지 대략 판단하는 거야. X의 0지 물어봐. 이거 없어지잖아. X 0지면 없어지죠. 남은 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얼마요? 1입니다. 0,1을 지나간다는 뜻이야. 0,1이니까 대략 여기쯤을 지나간다는 얘기지. 그럼 이 점을 지나가면서 쌍곡선이 그려지려면 당연히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3, 4분면은 안 지나가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시고 이제 문제를 풀면 돼. 점근선의 교점은 1,3이었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쓰라면 x는 1, y는 3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며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로 가며 그래프 자체가 감소함수가 된다. 정역 범위는 x값이 1이 될 수 없으며 치역의 범위는 y값이 3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대칭성 어디에 대한 대칭입니까? 그러면 1,3에 대한 대칭. 그 다음 기울기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3은 기울기 1 가로 x-1 이 점을 지나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대칭이니까 y-3은 마이너스 1 가로 x-1 이렇게 세 개에 대한 대칭. 물론 이건 풀어줘야 된다. 직선을 잘 정리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세 개에 대한 대칭성을 띈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여기 안에 거쳐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잠깐 보셨죠? 이렇게 바꾸는 방식도 있고 두 번째 방식은 보통 선생님은 첫 번째 방식, 나는 첫 번째 방식 주로 많이 써. 자, 이 함수를 아까처럼 똑같은 함수입니다. 이 분수 함수가 일반형이고 일반형은 점근선의 교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점근선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표준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데 다음 방식은 뭐냐면 나눗셈 하는 방식이에요. 어쨌든 이 분수 자체가 분자 나누기 분모하라는 얘기잖아. 결론은. 그럼 나누는 거야. 이거 고1 때 배웠잖아. 앞쪽에서 배웠죠. 그래서 3 곱해야 되겠죠. 3 분배하면 3x-3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2가 남아요. 그러면 이거 쓸 때는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인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 y는 분모인 x-는 그대로 쓰시고 잘 봐. 잘 봐야 돼. 나머지 남은 게 결론은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약분이 안 되고 분자에 그대로 남아있는 숫자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분자로 가. 얘가 분자로 가. 그럼 몫은 어디로 가는 거죠? 뒤에 이렇게 숫자로 따라 붙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해됐니?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 다시 해보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다음 그래프에 점근선을 그리고 이제 찾으려면 이걸 이제 표준으로 바꿔야 되겠죠. 아까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죠.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방법은 분모와 똑같은 분자를 둡니다. 이렇게. 근데 2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돼요. 그럼 분배하면 마이너스 2, 이게 2x까지 나오고 분배하면 마이너스 6이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뒤에 플러스 2가 붙어야 돼요. 짜맞춘 겁니다. 분자값과 같이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분수 하나 약분되면서 뒤에 마이너스 2가 붙을 테고 이렇게 분수 하나 약분이 안 되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됐니? 됐지?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방식에서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이 보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되도록이면 이 방식이 틀리진 않았는데 마지막에 뭘 해야 되냐면 분자값이 양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분자가 양수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3, 그다음에 뒤에는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의 교점이며 x는 3 y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의 교점이며 분자값이 양수니까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야. 분자가 양수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분자 양수라는 거는 기준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일 때 분자가 양수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면 이게 사실 음수가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실제는 양수가 아니고 음수인 경우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봐. 잘 들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이러면 나중에 고쳐서 또 다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져. 그래서 뭐라 풀어야 되냐면 분모의 x의 개수를 봤더니 그 x의 개수가 1이 아닌 거는 상관이 없어. 근데 양수가 아니야. 그러면 분모 분자에 각각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생각해서 부호를 반대로 바꿔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모는 x-3이 돼야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바꿔놔야 우리가 나중에 표정을 바꿀 때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뜻이죠. 알겠죠? 분모 x에 절대 음수를 두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개수의 크기는 상관없는데 일단 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 x의 개수에 음은 안 둔다. 그러니까 위아래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위아래 분모 분자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x-3 그럼 분자에 똑같이 x-3을 쓰시고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겠죠? 분배한 마이너스 2x가 나오는데 이게 플러스 6이야. 근데 플러스 4가 돼야 되니까 2를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찢는 거죠. 이렇게는 안 찢어지니까 먼저 쓰는 겁니다. x-3분의 마이너스 2. 이건 찢어지면서 약분하면 여기는 이 개수가 남겠죠. 마이너스 2. 이해되시겠어요? 됐습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아까 뭐 숫자 아까 뭐 숫자를 잘못 계산했었나요? 아니요. 네, 잘못 계산하지 않았죠? x는 3. 이거 됐을까요? x는 3.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3, 그때 y가 마이너스 2. x는 3, y는 2. y는 마이너스 2. 밑으로 두 칸. 여기. y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 교점을 지나며 분자값이 음수이므로 2, 4와 4, 4 방향. 이쪽과 이쪽. 근데 여기도 이제 그림 그릴 때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리는지 이렇게 그리는지 따라서 지나는 사분면이 달라지니까 이럴 때는 좀 미세하게, 좀 더 미세하게 그려야 될 때는 분모 x, 여기 x에다 0 집어넣어봐. 얘를 지워.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 이거 음수네. 0,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밑에를 여기쯤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와 여기 점을 지나가면서 이게 음수이므로 2, 4와 4, 4 방향. 이쪽으로 지나가는 건 확실하고 이쪽은 이렇게 통과하면서 지나갈 거라는 얘기죠. 그럼 대칭 관계로 그려야 되니까 여기도 좀 더 이렇게 안으로 파고들듯이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유리함수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정근선의 교점 3, 마이너스 2. 그럼 정근선은 x는 3, y는 마이너스 2. 그려놓고 대칭성 3, 2, 마이너스 2에 대한 대칭. 그 다음에 기울기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 y 플러스 2는 1 가로 x 마이너스 3.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 y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대칭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었고 정역 범위는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 C역의 범위는 y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정리가 대략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가는 증가함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보신 바와 같이 자꾸 뭐 하셨냐면 그래프 그리는 연습 자꾸 하셔야 됩니다.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자꾸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문제가 좀 더 쉬워진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네. 다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2x 마이너스 4. 제일 시작이 어떻게 하라고요? 분모의 음을 양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x 마이너스 3. 얘도 부호 다 반대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한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나누는 거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겠네요.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위에 4를 빼요? 마이너스 2가 남아요. 됐니? 그럼 쓸 때는 y는 분모는 안 바뀌죠? x 마이너스 3. 나머지를 분자에 쓰시고 몫은 뒤에다 갖다 붙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분수함수를 일반형을 표준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짜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누어서 하든지 그건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대신에 하나만 기억해. 나머지가 분자라는 것만 기억해. 그럼 뒤에 있는 자는 당연히 얘밖에 없잖아. 얘가 뒤에 있는 분수 값 뒤로 가야 되겠죠. 얘 나머지가 분자로 간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형을 배우고 나서 이제 그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605번, 606번을 지금 해봐. 이것도 똑같아.
방식은 두 가지. 둘 다 해봅시다. 첫 번째, y는 x 플러스 1 한 다음에 분자에 분모랑 똑같은 x 플러스를 두고 개수가 2x니까 분자에 뒀던 거 여기에다 가로를 치고 2를 곱하라는 얘기예요. 2x니까. 분배하면 2x 나오는데 플러스 5가 나오려면 플러스 2에 3을 더해야 되겠죠. 그걸 이제 이걸 찢습니다. 이렇게 하나 찢으면 x 플러스 1분의 3이 이건 안 찢겨서 분자가 약분이 안 되고 남고 여기는 이렇게 약분하면 x 플러스 약분되고 여기는 2만 남을 거라니까 이렇게. 이러고 나면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점근선의 교점 x좌표, 그때 뒤에 있는 상수값이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 따라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과 y는 2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원점을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이면 왼쪽 한 칸 가 있는 이런 직선이죠. x는 마이너스 1. y는 2면 원점을 기준 위로 두 칸 가 있는 이런 직선이에요. y는 2. 그럼 만나는 교점에 뭐가 있냐면 점근선에 교점이 있으며 그래프를 그릴 때는 다 정리하고 나면 이제 분자값을 잘 봐야 돼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인 걸 확인하면 분자값이 양수일 때 이게 1, 4와 3, 4 방향으로. 근데 얘는 그냥 대충 그려도 됐겠죠. 어디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언제나 대충 안 그리냐면 만약 이쪽을 지난다 판단되면 이쪽은 대충 그릴 수 있는데 이쪽은 대충 그리면 안 되지. 이렇게 지나면 1, 4분면 안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면 1, 4분면 지나가잖아. 아니 4, 4분면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이쪽 방향 그릴 때는 이 그림상 이 상황일 때는 정확히 잘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그냥 대충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죠?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대칭성 3개 뭐예요? 뭐에 대한 대칭? 마이너스 1,2에 대한 대칭. 또 하나는 y 마이너스 2는 기울기 1 가로 x 빼기 x좌표니까 이렇게. 이거에 대한 대칭. 이거 정리하면 얼마죠? y는 x 플러스 3. 이거 대칭, 이거 대칭. 그 다음에 기울기 플러스 1이 아닌 기울기 마이너스 1에 대한 대칭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 한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났네요. 이렇게 세 개에 대한 대칭. 이런 대칭성이 존재한다. 자, 네, 요 계산하는 문제 아까 이건 건너뜁니다. 네. 주세요. 그냥 통분하는 건데 그냥 건너뛸게요. 왜요? 해주세요. 왜요? 양심 없다. 이걸 해달라고? 그냥 못할 수도 있죠. 저도 쓸데쓸 못해요. 자, 다음은 통분합니다. 근데 통분할 때는 뭐 꼭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되도록이면 그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도록 통분하는 게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사실. 그리고 웬만하면 플러스 하나, 지금처럼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니까 되도록 짝지을 때도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짝짓는 것도 좀 더 유리하기도 하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상관없는데 그냥 이렇게 짝지어 다 칩시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렇게 짝지으면 얘는 뭐가 필요해요? x가 필요하고 얘는 뭐가 필요하죠? x 마이너스 필요해요. 근데 그 앞에 음수 붙었잖아? 마이너스. 또 여기는 플러스 한 다음에 얘랑 붙입니다. 그럼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가 필요하고 여기는 뭐가 필요하죠? x 플러스 1이 필요하고 얘는 마이너스 붙죠?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 이쪽 분모인 x 플러스 2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이쪽을 정리하면 플러스 1이 남고요. 여기도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 한 다음에 계산하면 씹어지고 마이너스 이렇게 남겠네요. 남은 건 이제 얘랑 붙이면 돼요. 그럼 이쪽에 있는 분모 4개가 다 붙겠죠, 이렇게. 이렇게 다 붙어서 하나의 분수 형태로 모일 테고, 얘는 이쪽 분모가 여기에 올라가서 계산될 거고, 여기 있는 분자에는 마이너스 1에 얘가 위로 올라가서 곱해지겠죠. 그럼 얘를 전개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다음
이쪽 분자를 여기다 곱할 때는 마이너스를 분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돼요. 얘랑 얘랑 지워지고 분자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지금 fx가 이게 fx죠? 4x 플러스 2가? 그러면 4x 플러스 2가 fx인데 걔가 0이 되는 해를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통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정도까지는 연습 문제를 푸세요. 요 정도는 그래도 학교 시험에도 혹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하고, 여기는 하지 마세요. 이쪽 616번부터 616, 619 이쪽은 안 하셔도 됩니다. 622, 624 일단 여기는 당장은 놔두세요. 당장은 오히려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유리한 거니까 627 이쪽 파트도 놔두세요. 아셨죠? 어디부터 빼라고 그랬냐면 616부터 629까지는 네, 과제에서 빼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아까 정선 문자 한 번 더 풀어야겠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빠르게 합시다. 이건 하나씩 다 해봐야 되니까. 자, 다음 분수함수의 정역이 다음과 같을 때 치역의 값을 계산하시오라고 되는데, 치역 값은 아까 말했잖아요. 점근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y는 굳이 이거를 일반형을 안 바꿔도 돼. x-1분의 3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1, 마이너스 2지. 맞니? 그럼 x는 뭐가 될 수 없죠? 1이 될 수 없고 y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죠. 맞습니까? 이거는 정역 범위만 찾으면 되잖아. 치역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요. 그럼 점근선의 교점만 찾으면 치역의 범위는 나와. 자, 이거 하나, 책이 아마 이게 아까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하나 필기를 따로 해놓으세요. 앞쪽에 그 개념 파트에 빈 자리 있으면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뒤에 있나 본데? 이게 아마? 뒤쪽에 있나 봐요. 뒤에 있을 리가 없는데? 이 그래프 다 끝까지 이어지잖아. 앞에 왜 없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개념 설명에. 없으면 이제 선생님 써드리면 되는데, 없네, 진짜. 여기다 써놓으세요. 이쪽 유리함수 이게 마지막 파트 개념에 어디 빈자리 있으면 이 내용을 써놓으세요.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이게 아까 말했던 유리함수의 일반형이죠. 일반형에서 점근선의 교점만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프의 대략적 개형 같은 거는 알고 싶지 않고 그냥 점근선의 교점만 찾고 싶다면, 네, 이 교점만 하고 싶다면 그때 쓰이는 공식이 니은자 공식이라고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할 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니은자 공식. 그러니까 굳이 표준형을 바꾸지 않아도 일반형 상태에서 니은자 공식을 이용하시면 점근선의 교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니은자 공식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게 니은자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붙여놓은 이름인데 니은자 공식 이렇게 돼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분모와 0이 되는 x좌표가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t, 점근선의 y좌표는 이 상태 그대로 뭘 쓰면 되냐면 분수 형태를 쓰시면 됩니다. c분의 a가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입니다. 따라서 여기다 x만 갖다 붙이면 x는 마이너스 c분의 d 있으면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 y는 c분의 a 이렇게 쓰면 점근선의 또 다른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점근선의 교점만 찾고 싶을 때만 하는 겁니다. 근데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점근선의 교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정근선의 교점만 찾으면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너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잘 봐. y는 x-1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2 점근선 이게 이 주어져 있는 그래프의 그림을 그릴 때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점근선의 교점이긴 해.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1, 그때 y값 2인데 얘는 점근선의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긴 해. 이렇게 점근선의 위치 x는 1, y는 2, 얘가 점근선입니다. 잡아주긴 하는데 이쪽으로 그릴 건지 이쪽으로 그릴 건지를 얘를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 이 분자값이 알아야 어느 쪽 방향을 그릴지를 판단하는 거라고. 근데 이 공식만 가지고는 여기 있는 분자에 어떤 숫자가 오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얘를 알 수 있는 또 공식이 있는데 그것까지 외우려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해.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면 어쩔 수 없이 일반형을 뭐 해야 되냐면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일반형 표준형을 바꾸어서 그림은 그리고, 자, 이 말 잘 들어. 이거 놓치지 말고. 만약 문제가 잘 들어. 문제가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꼭 필요로 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빨리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우리가 좀 전에 연습한 것처럼. 근데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어. 점근선의 교점이라거나 아니면 대칭성이 있죠. 대칭성 같은 경우는 점근선의 교점만 있어도 돼. 점근선의 교점과 기울기 1과 마이너스 1짜리 가지고 직선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프까지 그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프까지 그릴 필요 없이 점근선의 교점만 필요하면 이 니은자 공식으로 답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죠? 그림이 필요하다. 그러면 표준형. 그림은 필요 없고 그냥 점근선의 교점만 필요하다. 그러면 니은자 공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물론 니은자 공식은 이렇게 일반형일 때 쓰는 공식이에요. 표준형인데 왜 니은자 공식을 써? 표준형이면 답이 바로 눈에 보이잖아.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앞쪽 페이지 다시 갑니다. 니은자 공식 쓰시면 돼요. 우리는 치역의 범위니까 점근선의 교점만 찾으면 돼. 그럼 니은자 공식 분모가 0이 될 수 없죠. 1, 그리고 요 앞에 x 앞에 계속 1 생략돼 있다. 1분의 2예요. 따라서 x는 1이 될 수 없으며 y는 2가 될 수 없겠지. 됐니? 그 x는 1이 될 수 없으니까 여기 1이 빠진 거 잘 보면 여기 1이 빠져 있잖아. 1은 포함이 안 돼 있잖아. 정의의 범위가 이럴 때 치역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치역의 범위는 1 빼고 전부 다 그렸다는 뜻이니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보기가 있어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끝까지 안 읽었어요. 미안해요. 네. 어차피 하긴 했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거 보니까 1만 빠진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그리고 어디까지 그리라는 게 범위가 정해져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죄송하지만 표준형을 바꾸어서 식을 만들어 두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릴지 알아내야 되니까 얘를 빠르게 표준형으로 바꿉시다. 표준형 바꿀 때 뭐 직접 나눗셈 하는 게 편해요? x-1분에 여기 x- 썼어요. 그럼 앞에다 뭘 곱해야 되죠? 2x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만들려면 플러스 필요하고 y는 이거부터 먼저 쓰라고 했죠? x-1분의 1 한 다음에 앞에 쪼개진 거는 약분하고 2를 갖다 쓰면 돼 이렇게. 근데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여기가 그려지네. x는 1 x는 1 y는 2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죠. x는 1 y는 2 자, 그린 다음에 그래프는 어느 방향으로? 1, 4와 3, 4 방향으로 그리겠죠. 1, 4와 3, 4 방향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지나는 4분면에 여기서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일단 그리기로 할게요. 자, 그렸는데 문제는 다 그리는 게 아니야. 어디만 그리래? 0 이상부터 여기서부터 그려서 계속 1 바로 되기 전까지니까 계속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1 바로 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그리죠? 4까지만 그리는 겁니다. 4까지 이렇게. 그럼 치역의 범위는 여기 있는 범위 보세요. 여기 y값 범위는 이 값보다 다 밑에 있지. 이 값을 찾아야 돼. x에 0 집어넣으면 x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1 나오네요. 1. 마이너스 1번 1이니까 1입니다. 이 점의 좌표가 0,1이에요. 그럼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 1이 될 수 있고 1보다 다 작아진다 라는 뜻이고 여기는
이것보다 다 위에 있잖아. 이 값을 찾으면 돼. x에 4 집어넣으면 돼. 저기 x에 4 집어넣으면 분모 3분의 분자 7. y는 여기가 지금 3분의 7이거든요. 항상 y는 3분의 7 이상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y는 3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치역의 범위가 된다. 근데 그냥 보기만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 아, 숫자를 집어넣어도 돼. 아니요, 그냥 봐도 나오던데. 네? 그러니까 2만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 실수 전체잖아요. 범위가 있지만 어쨌든 2를 포함하지 않고 실수 전체니까 보기에서 봤을 때 2를 제외하고 실수 전체를 고르면 답이 아주 몇 번 문제였죠? 630번. 아,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보기가 매번 그렇게 딱 모양 좋게 딱 내가 여러분이 뭐 문제 안 풀고도 바로 딱딱 알 수 있으면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일단 그리는 방식이나 그린 방식에서 그려지는 범위를 찾는 연습을 한 거고 보기가 워낙 쉬우니까 뭐 쉽게 찾아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너무 그것만 믿지 마시고 자 다음 문제 자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 x분의 k라는 기본형 그래프를 평행시킨 거죠. 이건 근데 봐봐. 이건 그래프가 필요한 거야? 아니면 점근선에 교점만 하면 될까? 그래프가 필요한 건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얘 그래프를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얼마만큼 이동하면 얘가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그래프는 얘를 얼마나 이동시킨 겁니까? 를 물어볼 때 그래프가 필요할까? 그렇진 않아요. 이런 경우는 점근선의 교점만 찾으시면 됩니다. 기본형이나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 있죠? 당연히 0,0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이건 익히셔야 되고. 이거 점근선의 교점 찾는 방식. 마이너스 2, 요 분모 0이 되는 값, 그 다음 여기 앞에 있는 개수, 이렇게. 1분의 2. 그럼 x를 얼마만큼 왔죠? 점이 점으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 됐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2가 된다. 이건 그림을 그릴 필요 없고 표준형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점근선의 교점만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죠. 아셨습니까? 포물선에서 중요한 거는 꼭지점, 원에서 중요한 거는 중심. 그래서 문제 풀기, 포물선이나 원 같은 경우는 2차식들이기 때문에 문제 풀기 어려워서 평이동, 대칭이동 할 때 우리가 주로 뭐를 많이 이용했냐면 이번 시험범위 있었잖아. 꼭지점이라든지 중심의 좌표를 이용해 이동에 시켜가지고 평이동 거리나 대칭이동 거리를 잡았잖아. 그런 건 똑같아 해도 어쨌든 얼마나 평이동인지를 물어봤는데 굳이 이거를 식을 억지로 만들어 살려고 하지 말고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 교점이 얼마큼 이동한지를 알면 이 그래프가 얼마큼 이동한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괜히 이거 식 받고 이러지 마시고. 자, 다음 문제.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얘기는 뭐 찾으라는 얘기죠?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점근선의 교점을 필요하래? 또 니은자 공식이에요. 니은자 공식. 이렇게. x부터 먼저 써야 되죠? 마이너스 1, 3. 그럼 따라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 y는 3, a, b를 다 알았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정답이 되겠죠. 네. 굉장히 쉽네요. 뭘 풀어요? 뭘 풀었네, 이거? 미친 거야? 이게 a 값이고 이거 b 값이니까 둘 다 제곱하면서 더하면 됐니? 네. 정근선의 교점만 있으면 충분히 되는 문제였고. 자, 이것도 그렇죠. 다음 그래프가 a, b 대칭이다. 대칭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당연히 점이니까 이거는 점근선의 교점이겠지, 얘가.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 점 하나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밖에 없어요. 점근선의 교점 찾으라는 얘기네? 또 니은자 공식.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 3. 네. 이것도 더해줄까? 네. 자,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642번은 별표 치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에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B, C 값을 찾으시오. 어우. 제일 중요한 점이 뭐란 무슨 점이라고 했죠? 점근선의 교점. 이거 얼마예요? 나와 있잖아. 눈에 안 보여 이게? 마이너스 2, 1.
니은자 공식 쓰라고. 니은자 공식. 얘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 얘 비율. a. 근데 걔가 점근 교점 마이너스 1, 2,1과 같아야 되므로 따라서 C 값은 2, A 값은 1. 그럼 식에다 집어넣어. Y는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점근선의 교점만 가지고 선생님 B값까지는 못 구하는 거 아닙니까? 못 구하죠. 그럼 B값은요? 딱 보아하니까 B밖에 안 남았잖아. 이제 점 하나만 대입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 그래프와 지나는 점을 대입해야 돼. 지나지 않는 점. 점근선의 교점도 실제로 지나는 게 아니야. 어떤 개념을 우리가 적용하게 썼을 뿐이지, 지금 B값을 구하면 이 그래프와 지나는 점. 근데 이거 표시 안 돼 있잖아. 여기 지나는 점 중에 표시된 게 여기 있네. 2,0 있잖아. 이걸 대입하면 되지. Y에 0 대입하고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써지죠. 근데 이 분수가 0이 된 상태니까 분자가 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A값, B값, C값을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안 어렵다. 하지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여기서 총 얼마예요? 네? 200. 어렵습니까? 할만합니까? 여기까지는? 네. 645번. 자, 다음 분수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이건 이 정도 설명을 봐봐. 딱 봐도 이 정도 설명이라는 얘기는 그림을 그리라는 거 아니야?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점근의 교점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안 되겠지. 일단 해보자. 표준으로 바꿔봅시다. 저거 바꿔보면. 이번에는 나눗셈을 한번 해볼까요? 2x 플러스 1을 x 플러스 4로 나누게 되면 여기 계수 2 붙죠? 분배하면 2x 플러스 8 빼면 마이너스 7. 그래서 쓸 때는 y는 분모는 안 바뀐다고 그랬죠? x 플러스 4를 쓰시고 분자에 뭐가 들어갈지만 기억하면 되잖아. 이게 분자값이라고 했잖아. 나머지가 분자값이야.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남아있는 몫은 여기는 뒤에 붙어있는 상수값.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랬네요. 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네,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유리함수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4, 그때 y값 2.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 y는 2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된다. x는 마이너스 4, 왼쪽으로 4칸. 이렇게 가 있더라. x는 마이너스 4. y는 2, 위로 2칸 가 있더라. 이렇게.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누가 봐도 여기잖아요. 이 점을 기준 이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분자값이 음수네. 음수니까 2, 4와 4, 4 방향. 이쪽과 이쪽을 그려야 돼. 근데 이쪽은 대충 그려도 될 것 같은데 이쪽은 대충 그리면 안 될 것 같지. 그러면 좀 자세하게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y축과 만나는 교점, y절편 정도 찾아봅시다. y절편 여기 편하다. x에 0 집으면 얘가 없어지잖아. 4분의 1 남아. 4분의 1. 그래서 따라서 0,4분의 1을 지나간다. 0,4분의 1이면 이거 원점이니까 대략 한 여기쯤을 지나간다 뜻이에요. 여기쯤 0,4분의 1. 이 점을 지나면 2, 4와 4, 4로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대칭 관계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네,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대략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대칭 관계니까 좀 더 붙입시다. 네,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려놓고 나서 이제 1번. y절편은 4분의 1이다. 맞네요. 우리가 좀 전에 구했잖아요. 0,4분의 1. 맞더라. 우리는 틀린 거 찾는 겁니다. 모든 4분면은 지난다. 이게 틀렸네. 답이 이번에 바로 나와버리네요. 모든 4분면 지나지 않잖아.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거 4, 4분면을 안 지난다는 걸 알았어요. 2번이 틀렸고요. y는 마이너스 7, x분의 7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다. 그렇지? 봐봐. 분모 x 있고 분자 마이너스 7 있잖아. 그럼 결론 이게 기본형이었다는 얘기야. x분의 마이너스 7을. 걔를 x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2만큼 평행돼서 이런 식이 만들어진 거니까. 얘는 맞는 말이다. 난 마이너스 4,1에 대한 대칭이다. 이 점에 대한 대칭인데 이 점이 마이너스 4,2잖아요. 맞고요.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4가 아닌 모든 실수이다. 맞는 말이다. 다 맞다. 2번만 틀렸다.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저런 문제는 웬만한 것들은 다 풀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그림 연습을 하셔야 돼요. 648번.
자, 정의역이 다음과 같은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랍니다. 자, 이거는 사실 그림을 좀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네, 그림을 어느 정도는 그려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일단 풀어놓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방법 두 가지 중에 이번엔 첫 번째 걸 해볼게요. x-2분의 분모인 x- 그대로 쓰시고 분자의 개수 3을 곱해야 되고 3x-6인데 플러스 2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8이 필요하죠. 마이너스 6을 2로 만들려면 찢으면 y는 x-2분의 8이 써지고 여기는 약분되고 자, 이렇게 써졌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그립시다. 그래프는 점근선의 위치가 점근선의 교점 위치가 2,3 따라서 x는 2와 x는 3이 y는 3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된다. 그림을 대략 그리죠. x는 2 y는 3. 자, 점근의 교점은 여기. 근데 분자값이 양수잖아. 그럼 1, 4와 3, 4 방향 이쪽과 이쪽. 좀 더 자세히 그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y축과 만나는 교점이 y절편.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2니까 0, 마이너스 1을 지나가요. 여기가 원점인데 0, 마이너스 1이면 여기쯤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이 점을 지나가면서 1, 4와 3, 4 방향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됐죠? 그림 어디서부터 그리죠? 어디서부터 그려?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면 어디예요? 마이너스 위치를 대략 표시해야 되죠? 얘가 원점이었고 마이너스 2면 여기쯤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1까지면 여기쯤이겠죠? 1, 여기쯤. 그럼 여기에 구간에서만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y값 여기 있을 테고요. 1에 대응되는 y값 여기 있겠죠. 여기만 그려지네요. 여기가. 그럼 최대값은 얘가 최대값이다. 최소값은 얘가 최소값이다. 그럼 결국은 최대값은 x에 뭘 대입해야 돼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되겠네요. 아무나 대입하세요. 뭐 여기도 괜찮고 위도 괜찮고. 뭐 여기다 대입했다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그때 최대값 y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1이 최대값. 최소값은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가 여기 x값 1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 그럼 그때 y값은 1 대입하면 1-2분의 3 플러스 2 얼마예요? 마이너스 5. 네.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근데 선생님 그냥 숫자를 그냥 막 집어넣어서 구하면 안 됩니까? 그냥 x에다가 제가 한번 2를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답이 1이 나오고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더니 답이 1이 나오고 x에 1을 집어넣었더니 답이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가장 큰 값 1, 가장 작은 값 마이너스 5 아닙니까? 저렇게 때려 맞춰서 문제를 풀 수도 있긴 있는데 나중에 이게 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이렇게 일정한 구간이 아니고 막 중간에 끊어지는 데가 나와요. 그러면 그래프에 왼쪽 오른쪽을 나누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최대 최소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서 웬만하면 완벽히 연습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유리함수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먼저 하세요. 선생님 말하는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유리함수를 많이 풀잖아? 그럼 이건 그래프 안 그려도 돼. 딱 봐도 이게 연속하면 이게 연속적으로 그려진 구간이거든? 연속적으로 그려지는 구간이면 유리함수는 가운데 빼고 늘 연속적으로 그려져.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저 두 개 점을 집어넣어서 저 두 개 x좌표를 양쪽 끝을 집어넣어서 큰 값이 최대고 작은 값이 최소야. 당연해. 많이 해본 애들은 금방 알아. 근데 아직 여러분 인제 막 배웠잖아. 인제 막 배웠는데 제대로 된 연습은 안 하고 그냥 숫자 딸랑딸랑 집어넣어서 답 구하는 그런 걸 연습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야. 지금은 귀찮더라도 자꾸 그리는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한동안은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연습 많이 되면 저런 것들은 숫자 양쪽 집어넣어서 최대 최소 계산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 다음 여기 자 다음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한 점에서 만날 때 모든 실수 k 값을 구하랍니다.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한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죠?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했을 때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라는 저 유리함수식과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서로 같이 뒀을 때 만나는 교점이죠. 이걸 왜 같이 뒀냐 그러면 왜 보통 그러잖아.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gx의 교점의 좌표를 찾으시오 그러면 보통 이게 연립하잖아. 이렇게. 연립해서 보잖아. 얘네들이 같다고 두는 거죠. 그럼 얘랑 같다고 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럼 양변에 x만 x 플러스를 곱하면 좌변은 x 플러스 2가 남고 우변은 여기다가 이거 없어지고 x 플러스 1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x 플러스 kx 플러스 k 이렇게 되네요. 얘를 이항합니다. 그럼 x 제곱이 되고 계산 잘해야 된다. 이 길로 넘어가면 2x가 남아. 일단 쓸게요. 플러스 2x 마이너스 kx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고 이거를 x 제곱한다면 얘네들이 동량이거든. 플러스 2 마이너스 kx 플러스 2 마이너스 k 이렇게 묶여요. 자,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연립했는데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한 개란 뜻은 해가 한 개란 뜻이야. 근데 지금 x에 대한 이게 2차 방식이잖아. x에 대한 2차 방식도 근이 한 개, 실근이 한 개란 뜻은 이거 중근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근 갖는 조건이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지. 그렇게 배웠잖아. 그럼 중근 b제곱 2-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곱하기 c 2-k 얘가 0이 되는 k값 찾는 겁니다. 그럼 분배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4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k는 0이 되고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가 지워지고 k제곱은 4 따라서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니까 정답은 0 이렇게 되겠네요. 대단할 거 없습니다. 그냥 두 그래프 한 점에서 만난다고 연립해서 교점이 하나 연립했더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고 교점이 하나? 그럼 근이 하나. 2차 방정식에 근이 한 개라고? 그럼 중근 갖는구나. 중근 갖는 조건은 판별식이 0일 때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그냥 판별식을 쓴 겁니다. 이랬던 겁니다. 왜 이렇게 합성함수의 추정 문제 있지? 합성을 한 번, 두 번, 세 번, F, 102 이런 거 했었잖아, 우리가. 그런 문제 풀 때 앞쪽에 배웠던 다항함수를 추정하는 문제는 별로 재미없다고. 그런 거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오히려 유리함수를 배우고 나면 합성함수 추정 문제가 좀 더 그럴싸하게 시험에 더 잘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 문제입니다. 보세요. 함수 F와 얘야. 이게 분수함수예요. 근데 이 기호를 보니까 앞에서 많이 했던 거죠? 많이 했던 거잖아요. F1은 fx를 말하고 F2는 f 가로 f1x F3은 f 한 다음에 가로 f2x 이렇게 먼저 있던 걸 안에 집어넣어서 합성시키는 이런 형태로 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F2018-2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봤는데 자, 이거를 풀려면 규칙을 좀 봐야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유리함수의 규칙을 봐야 돼요. F1은 fx 저거 자신이죠 뭐. x분의 x-1 이렇게 될 테고 F2로 갑시다. F2는 F 안에 F를 합성시키는 거니까 잘 봐. 함수 F의 규칙이 뭐죠? 함수 F는 뭔가 네모가 들어와. 그러면 네모를 분모에 두고 네모에다가 1을 뺀 숫자를 분자에 두는 겁니다. 알겠니? 이거잖아. 지금 F가 들어왔네? F제곱은 안에 F가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럼 F를 분모했어. 그리고 분자에 그 fx를 1 뺀 거를 분자했어. 그 얘는 갖다 베끼면 돼. fx는 x분의 x-1 x분의 x-1 빼기 1.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당황하죠. 어우, 선생님, 이게 너무 식이 복잡한데요? 복잡할 거 전혀 없어.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이유가 뭔지만 파악하면 돼. 이거 왜 복잡해? 분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해. 분수는 분모만 없어지면 복잡하지 않아. 여기 x 없어지면 돼. 얘도 x 없어지면 돼. 그럼 따라서 분모에 x를 곱해주고 분자도 x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분모는
x가 분배되면서 x-1이 남고 분자는 이게 분배 두 번 해야 된다.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분배하면 앞에 x-1이 남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x가 돼. 그럼 플러스 x, 마이너스 x 지워지고 x-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가 f제곱이에요. 이제는 f3으로 갑시다. f 색깔이 바뀌었는데 좀 이해하시고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f 가로 f제곱 x를 써야 되는 거지 이거. 됐니? 맞지? 근데 이게 좀 전에 규칙, f의 규칙이 뭐였냐면 들어온 값을 분모에 쓰고 들어온 값을 분자에 쓴 다음에 1을 빼는 거였잖아? 그 규칙이잖아. 그러면 먼저 게 이거야. 이게 f제곱 x잖아. 이걸 여기다 갖다 끼우면 돼. x-1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1분의 마이너스 1 빼기 1 이렇게 다 붙인 거라고. 그럼 이번에는 뭘 곱해야 되겠니? 분모를 지워야 되니까 당연히 x-1을 곱해야지. 얘도 x-1을 곱해야지. 그럼 분모는 분모 x-1, 분모 x-1 지워지고 마이너스 1이 남아. 그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분배하면 얘가 약분되고 마이너스 1이 남고 이걸 여기다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분배한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요. 얘랑 지워지고 남는 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x니까 x가 남아. 뭔가 느낀 게 없어요? 이제 반복되기 시작해. F1은 얘고, F2는 얘고, F3은 얘야. 그럼 F4는 뭐가 나오겠니? 다시 제가 나올 거야. 왜냐면 F4는 F1 다음에 여기 F3x를 대입하는 거잖아. 근데 F3x가 얼마예요? x였잖아, 아까. F3x가. 그럼 fx라는 얘기거든? 다시 1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결국은 요거 세 개가 1, 2, 3. 얘네 세 개가 반복적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제 답을 해결하시고 그러면 2018을 3으로 나눠. 왜 3으로 나눠? 세 개씩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3으로 나누면 얼마죠, 이게? 몫이? 672 이렇게 되나? 나머지 얼마 남죠? 2. 중요한 거는 몫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지. 예. 1번, 2번, 3번이 몇 번 반복이 돼? 672번이 반복되는 거야. 1번, 2번, 3번. 한 번. 1번, 2번, 3번. 두 번. 1번, 2번, 3번. 세 번. 이게 총 672번 나온다고. 근데 이걸 몇 번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은 누가 마지막에 선택되는지가 중요한데 2번이 선택된다는 얘기예요. 1번, 2번 얘가 선택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식의 결과 F2018의 2라는 거는 얘랑 같다는 뜻이라고. 얘. F2, 2랑 같고 F2는 이 규칙이었잖아. 저기다 2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2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 그 정답은 마이너스 1이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됩니다. 네, 근데 처음부터 2를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됩니다. 네. 그때 말씀드렸죠? 다함수는 밋밋해. 근데 얘는 보신 바와 같이 니네 계산하다가 잘 틀려 이거.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쓸데없이 부호라든지 분모 분자 정리하다가 뭐 하나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하나가 잘못되잖아? 그럼 우르르 다 틀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몰라서 틀린다는 느낌보다는 계산을 치밀하게 못해서 실수를 한다거나 하다 보면 그냥 처음부터 어딘가에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해. 그럼 답이 안 나와. 그럼 이걸 또 다시 한다고 해서 시험 den식을 또 다시 한다고 해봐. 그럼 그때부터 짜증이 밀리기 시작하고 이제 불안감이 이제 시작되기 하는 겁니다. 이거 계산도 한번 했는데 계산이 안 떨어졌는데 또 해야 돼 이거를. 이 짓을 또 해야 돼 이 짓을. 그러니까 모르겠다. 일단 건너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제로 풀 수 있어도 나중에 풀어야 돼.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 이런 문제 풀어봤어. 이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3개씩, 4개씩이 반복이 돼. 그 반복을 찾아내면 돼. 인데 할 수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계산이 불편해. 딴 거 다 해놓고 마음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아셨죠? 자, 다음.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자, 보세요. 자, 이것도 이제 거기다 필기 요 위에 있는데 필기 안 해야 되겠다. 위에 있다.
위에 있어. 틀리게 안 해도 돼. 우리가 좀 전에 이거 배웠죠? y는 이게 함수 f라고 칩시다. f 땡땡. 자, 들어 빨리.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뭐죠? 유리함수인데 일반형입니다. 근데 이 일반형에 역함수를 구하시오. 오늘따라 시간 없어서 답만 구합니다. 역함수를 구하려면 원래 하는 방식은 당연하지.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바꿔놓고 이 식을 다시 y로 정리하면 돼. 그러면 그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랑 얘는 안 바뀌어. 얘네 둘은 안 바뀐다고. 근데 남아있는 얘네 둘 있죠. 얘랑 얘가 일단 첫 번째 자리가 바뀌어. 두 번째 부호가 바뀌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와 D의 위치가 X는 여기 있고요. A와 D의 위치가 바뀌면서 가지고 있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자리의 바꿈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풀어보면 이렇게 나와. 유리함수는. 다음 시간 있을 때 설명드릴 테니까 이거는 뭐 대단한 이유가 있지 않고 그냥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서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항상 매번 이런 패턴으로 답이 나오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공식을 암기한 겁니다. 그럼 얘기 갑니다. 주어진 함수 f가 다음과 같다. y는 x 플러스 a 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같다. 따라서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안 바뀐다. 얘네들의 위치가 뒤바뀌면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그럼 a가 위로 올라갈 때 a의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ax로 갈 테고 마이너스가 밑으로 내리면서 이 마이너스의 부호 반대인 플러스 1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얘랑 같아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 c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b랑 같아야 되므로 이제 찾아주는 겁니다. a 값은 마이너스 3, b 값은 1, c 값은 1 이렇게 해서 a, b, c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쉽죠? 공식만 외우시면 요 조건만 외우시면 이 조건 책에 써 있으니까요. 요 조건만 잘 외우시면 거의 거저먹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네. 어려울 게 전혀 없는 문제죠. 이 정도면 초등학생도 풀어. 이 정도면 유치원생도 풀 것 같다. 이것만 설명해 주면. 요 앞에 있는 뭐 연하초등학교, 연하 유치원 애들한테 연하 유치원 그 5살 진달래반 애들한테 물어보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럴 것 같아요. 6살 호랑이만 한 애한테 물어보면 막 화내 얘네들은. 아 진짜 내가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본다고? 6살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유형인 것 같죠? 이게. 이거 합시다. 자, 다음 역함수 주어진 함수에 자, 근데 이거 일단 풀어보고 얘기하자. 일단 풀어놓고 얘기합시다. 얘를 푸세요라는 거지. 근데 우리 앞쪽에서 배웠다. 뭐라 배웠니? 합성함수는 자리는 못 바꿔. 근데 계산은 내 마음대로 앞에 걸 먼저 하든 뒤 걸 먼저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두 개 보니까 무슨 함수가 되죠? 항등함수가 되잖아. 함수 F랑 함수 F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항등함수인 없어지는 함수. 항상 답이 똑같이 나오는 함수니까 굳이 얘는 필요 없는 거야. 이 부분은 이렇게 생략되더라. 그럼 뭐만 남니? F 역함수 7이 남아. 근데 이거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 원래 역함수의 주 목적은 역함수를 구해서 답을 구하기보다는 원함수를 이용한다. 따라서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 K라고 두고 뭐 했니? 자리만 바꾸면 하잖아. FK는 7이 된다. 저보다 집어넣어요. 3K 마이너스 2분의 4K 플러스 3이 7이 된다. 그때 K 값 찾는 겁니다. 곱하죠. 좌변은 4K 플러스 3, 우변에 얘를 7에 분배하게 되면 21K 마이너스 14. 1로 넘어가면 17K는 17. 따라서 K 값은 1. 이렇게 된다. 맞니?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역함수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다. 그냥 함수 이름이 달라졌을 뿐이지 내용은 저번 시간에 배운 거랑 똑같잖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식이 그냥 당함수가 아니고 분수함수라 분수식 계산한 거 빼놓고는 내용은 완벽히 일치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풀이 봤으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풀이를 쓰는 이유가 뭐죠? 이런 풀이가 뭐예요? 이렇게 푸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원함수를 이용하기 위함이지. 왜? 역함수 구하기 귀찮기 때문이야.
궁극적인 건 그거야. 역함수가 귀찮고 역함수 구하고 문제 푸느니 이 개념을 이용하면 훨씬 더 문제를 빠르게 푸니까. 근데 유리함수는, 특히 유리함수의 무슨 형은? 일반형은 역함수 구하는 게 굉장히 쉬워.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얘네는 자리를 잡아줘요. 3x 플러스 3. 얘네들의 위치가 맞바뀌면서 부호가 반대로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가면서 2x가 되고 4가 밑으로 내면서 마이너스 4가 될 거 아니야? 이 값을 바로 구해졌네? 그럼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대입하면 돼, 얘는. 역함수를 알았잖아. 7을 대입해. f 역함수 7. 그럼 3 곱하기 7 마이너스 4분의 2 곱하기 7 플러스 3. 얘는 21에서 4 빼면 17분의 17 답 1. 워낙 역함수가 쉽기 때문에 독특하게 유리함수만, 특히 유리함수의 일반형일 때만 굳이 이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역함수를 직접 구한 다음에 대입해도 괜찮아. 유리함수일 때만, 일반형일 때만. 그런데 유리함수 일반형이 아니면 다 이거 써야 돼, 이거. 이거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유형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과제를 말씀드리면, 과제는 네, 유리함수 다 푸시면 됩니다. 월요일까지 유리함수 프린트를, 요 프린트를 다 마무리해 오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주말 동안 열심히 하시고, 다시 말하는데, 잘 들어. 잘 들어. 일단 들으라고. 다시 말하는데, 이게 과제가 밀리거나 진도가 밀리기 시작하면 니네 시험 때문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절대 과제 밀릴 생각하지 말고, 과제 밀려서 학원에 올 생각하지 마. 아예 오지 마. 과제가 밀려서 아예 학원에 오지 마. 나한테 처음 맞거나 욕만 먹다가 그냥 하루 수업 끝날 수도 있으니까 과제 꼭 해오고, 해올 수 있는 데까지는 해와. 어떻게 설명 한 번 듣고 모든 문제를 다 푸니? 나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야. 설명 들었는데 최대한 위에 있는 개념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필요하면 오늘 동영상 강의 올리니까 집에 와서 강의 주말 동안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한 다 해봤는데 불구하고 안 되는 거는 질문하면 되잖아. 그런 거를 월요일 아침은 빨리 밟고 무리하면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알겠나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가세요.